한반도를 적화 통일의 위기에서 구해낸 북부 이승만 대통령의 145주기 탄생일이었습니다. 또한 10년 전 서해상에서 장렬히 살아난 천안함의 피격일이었습니다. 연평도 포격조발,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을 추모하는 서해 수호의 날 행사에 어제 문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습니다. 상당히 공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안 오다가 이제 총선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니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분양하려는데 유족이 대통령의 앞을 막고 물었습니다. 천안은 누가 침몰시킨 것이냐고요. 문 대통령의 대답은 그저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만 합니다. 천안함 피격, 왜 북한의 소행이라고 당당히 얘기를 못합니까? 우리의 지적은 누구입니까? 코로나19는 어디서 온 것입니까? 여러분께 상식적인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깨끗한 물병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데 누가 여기에 계속 더러운 잉크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컵에 들어온 잉크를 따로 공쇄하고 격리해야 합니까? 들어온 잉크를 분석하고 그 잉크만 뽑아서 정수해야 합니까? 잉크를 빨리 분석해냈다고 우리 분석 능력에 탁월한 소질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물을 깨끗하게 지키려면 컵에 잉크를 못 떨구게 막아야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문 활짝 열어놓고 앉아있어서 우리가 겪게 된 현실이 무엇입니까? 세계 최고의 여권 파워를 가졌던 대한민국의 국민이 이제 146개 국가에서 입국을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사우스 코로나라고 비아냥을 받아야 합니까? 국민의 생명이 달린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무한 폐렴이 그나마 이 정도로 통제되고 있는 것은 결코 정부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세계 최고의 실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의사, 간호사, 약사들이 밤잠 못 자고 희생해서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의사, 간호사, 약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문 대통령은 현재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문 대통령께 다른 직업을 대안으로 건네드리고 싶습니다. 문 대통령님, 농부가 되어주십시오. 고구마 농사에 소질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시는 일 볼 때마다 고구마 먹은 듯이 가슴이 답답하고 얹힌 듯합니다. 의사가 되어주십시오. 대통령이 관련된 뉴스를 접할 때마다 혈압이 올라서 저혈압 치료에 탁월한 명의가 되실 것 같습니다. 조국 교수의 딸이 곧 의사 면허를 받을 것 같은데 함께 중국 우한으로 자원봉사 가시면 크게 환영받을 것 같습니다. 또 가실 때 코로나는 코로 나온다는 정신과 전문의도 같이 가시면 대한민국 국민 정신건강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리사가 되어주십시오. 특히 중국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중화 퓨전 요리에 소질이 있어 보이십니다. 짜파구리 전문점을 열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건축업자가 되어주십시오. 집을 세우는 건축업자가 아니라 철거 전문업을 추천드립니다. 70년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선배님들이 피땀 흘려서 세운 나라를 2, 3년 만에 이렇게 무너뜨리시는 걸 보니 철거 분야에 선천적인 재능이 있어 보입니다. 저는 내 아이를 기르고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에 사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갖고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며 그 성취를 맛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나라를 누려주고 싶습니다. 여기 대한문 앞에 광장에 나오셨던 분들 모두 똑같은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극도로 투명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순수한 사람들이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했을 2020년 아빠 엄마는 뭐하고 있었냐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를 때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물결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유민주주의의 희망입니다. 북한의 해방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은 우리나라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꿈을 꾸고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대한민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있는 대한민국, 거룩하고 위대하고 의로운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꿈입니다. 그날이 하루빨리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일어서라 대한민국! 일어서라 대한민국! 살아나라 대한민국! 살아나라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기자님 때 구호를 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구호는 업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네, 그 구호를 외치게 되면 집회로 간주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들에게 엮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호를 외치지 않으셨으면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최창남 목사님 모시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나아가시는 저는 여러분들을 해주십니다. 네, 총쟁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 걱정 때문에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으시고 불안 초조하시고 얼마나 염려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까? 거기다가 이 중국의 우한 폐렴 바이러스까지 항상 저희들 곁을 떠나지 않고 또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참 잘 지혜롭게 넘기셔야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제 말씀을 들으시고 이 나라 걱정 제가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나라 걱정은 잊으십시오. 이 근심, 걱정, 염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없는 분들이 하는 걱정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금방 우리 민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나라는 절대 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시종일관 이렇게 선포해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시다는 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내각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 문재인이나 또 이 공산 정부 세력에 의해서 북한에게 나라를 내주고자 했다면 벌써 침략하겠습니다. 벌써 적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를 조짐을 보이지 않고 3년여를 버텨온 것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트럼프 대통령 내각을 통해서 지키고 계시다 하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우신 현대판 모세다 하는 얘기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우리나라 국회를 방문해서 연설했던 그 청사진 속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자유대한 통일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비핵화될 고집을 하고 북한과 중국의 종교 선택의 자유를 고집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인권 문제가 첨예하게 드러날 것이고 지금 이것을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중심 걱정 이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의 전망에 대해서는 절대 걱정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계시는데 지금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대학문에서 이미 얘기를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전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의해서 한 반도를 반으로 찢으시고 북한에는 하나님이 없는 김일성 영생교가 활동하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선교 목적이 이 아시아 특정 지역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의 아닌 피해를 입은 선의의 피해를 입은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킬 때가 왔습니다. 북한 동포들에게 인권과 자유와 종교 선택의 자유까지 주어지고 이 하나님의 덕분에 해방을 맞은 북한 동포들이 종교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해방을 시켜주신 이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이 땅에 기독교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지금 북한에 미군이 점령을 하고 북한이 해방되면 빨리 들어가서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시간에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각 분야에서 통일을 준비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정말 나라를 걱정해야 할 정치꾼들이나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 걱정 별로 없습니다. 또 태극기를 드는 국민들도 전부 선구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내몰되어 버렸습니다. 정치인들이 지금 이 나라를 걱정을 합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은 여야를 막으라고 별로 없습니다. 오로지 이번에 자기가 당선이 되어서 국회에 입성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모든 정치 평론가들이 그렇게 평론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문제는 선거나 정치로서 해결되기에는 너무도 타이밍을 놓쳐버리고 너무도 많이 골마 있습니다. 그것은 정치, 선거 어떻게 치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으로서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군수검사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군사적으로 해결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참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제가 말하면서 이 대통령이야말로 미국의 대통령이야말로 현대판 모세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두고 보십시오. 선거나 정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느 날 미국을 포함한 연합군의 군사적인 문제로 해결이 될 것입니다. 또 곧 이어진 뉴스를 보면 국회가 핵사찰을 받아야 할 때가 임박했다. 아마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IAEA 이 사무총장을 불러서 북한에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면 핵사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라고 명령을 했고 그 회장은 그 사무총장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확답까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북한 점령이 거의 임박했다는 신호가 천만이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틀림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역사다 하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김정은은 참수될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를 해줘왔죠. 김정은은 출애굽 때 바로 왕처럼 참수될 것입니다. 아마 곧 모든 것이 공정에 빠지고 북한의 쿠데타라든지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엄청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데 아마 한 번쯤은
핵실험을 하거나 아니면 ICBM으로 보호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날은 김정은이가 참수당하는 날일 것입니다. 이것을 이미 예고편으로 그려주었습니다. 지난번 ISIS의 지도자인 이 솔레이만이나 또 알바가단 이 두 괴한을 미국에서 참수를 해버렸습니다. 드론으로 공격해서 제거해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한 신호이냐? 북한에 김정은에게 보내는 심각한 이 경고였습니다. 그려와서 또 하나가 있으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아마 이틀 전인가 뉴스에 나왔었죠. 베네수엘라의 이 대통령, 베네수엘라의 이 대통령을 마두로 이 대통령을 미국이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를 하고 180억에 해당하는 이 현상금을 걸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계 뉴스를 보니까 어느 한 나라의 원수가 다른 나라의 원수를 이렇게 기소한 것은 처음이다 할 만큼 아주 이례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구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까? 문재인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번에 대학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문재인은 지금 유엔 제재법을 얼마나 위반했습니까? 유엔사에 우리나라의 여적특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것이 그냥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아마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해서 맞게 처벌을 할 것이다.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화려하게 청와대에 복귀할 것이다. 그렇게 내다봤습니다. 그것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에게 보내는 경고, 우리 문재인에게 보내는 경고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혔던 6.25 도독판을 그르쳤던 이 중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중공을 한반도 개입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미중 무역 전쟁을 시도했습니다. 거의 중공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한 폐렴을 이제 그들이 생물학전을 준비해가지고 퍼뜨린 것이므로 이것은 생물학 전쟁이나 마찬가지다. 이 피해를 중공이 전부 다 보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밀고 나오고 있고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중공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확산된 것이다. 책임을 회피하는 이유가 이 중공이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었다가는 이 세균전으로 몰려가지고 우리가 엄청난 보상을 해야겠구나. 왜? 세균 전쟁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전문가는 한 1억 명의 이 지구 인구가 죽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내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어저께 심야의 뉴스를 보니까 우한에 시민들 폭동이 일어났더군요. 경찰과 대치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경찰차를 뒤엎어버리는 이런 소동까지 말릴 수 없는 폭동이 일어났는데 아마 이것은 하루아침에 끝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서 공지 합동 작전을 벌이고 있죠. 이제 미국이 기상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이 항공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느냐? 동아프리카에서 옛날에 출애굽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메뚜기 제안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메뚜기가 동아프리카에서 시작을 해서 중동 전역을 휩쓸고 지금 현재 파키스탄에 3천에서 5천억 마리의 이 메뚜기가 도착을 해서 거의 농작물을 초토화시켜 버렸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에 도착할 때는 지금 현재 5천만 이 메뚜기가 500배가 증식돼서 도착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 광활한 중국의 이 농산물을 그 많은 메뚜기가 재앙을 일으키면 그것은 중국이 3중고를 겪게 되는 것이죠. 아마 미국이 북한을 점령한다 해도 중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린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날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 통일이 곧 올 것입니다. 이것은 잠시 있다가 끝날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드려야 할 말씀은 이것은 예고편이라고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재앙의 시작, 역병,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재난의 시작이 이렇게 전 지구를 공포 속에 몰아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그 사재기 하면서 하는 거 보셨습니까? 폭풍이 일어나고 사재기 때문에 약탈이 일어나고 총기 사고가 나고 그야말로 지구는 무질서하고 아비규환에 접어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담아 듣고 그 대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피난길을 여러분들이 저와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시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올라왔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가까웠습니다. 시간이 나중에 드는데 들어가야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평화의 복음대로 이 대환란을 피해서 지구를 떠나야 하는 이 놀라운 기적, 이것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양하고 있는 선한 목자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관계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